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그앙 오세르와 르아브로 맞대결입니다. 오세르는 기본적으로 박스 앞을 매우 촘촘하게 채우는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유지되면서 상대의 패스 루트를 틀어막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빠른 발을 가진 시나요코는 뒷공간 침투에서 위협적이고 오나이유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수비를 끌어내는 데 능합니다. 중원에서는 페랑이 템포 조절과 전방 연결을 맡으며 후방과 전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부상 이슈는 있지만 수비 라인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커버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 르아브르는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지만 전개 흐름이 끊기고 속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코카는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는 좋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호우스니의 부재는 전방 결정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진 성향이 강한 수마레와 카지미르도 수비 전환이 느려 오세르의 빠른 침투에 쉽게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며 중원 압박 회피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세르의 수비 응집력과 안정감을 가지면서 르아브로는 공격 전개가 잘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 전개 속도가 느리고 지루하게 흘러갈 양상이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레스트와 몽필리의 경기입니다. 브레스트는 전환 속도와 압박 유도로 박스 근처에서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아조르크는 제공권과 전방 압박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며 박스 안 연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컨드 라인에 위치한 라게는 침투와 패스 전개에서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고 시마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드리블로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델로, 페이, 사냥의 부상은 있지만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압박 성공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브레스트는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결정력까지 끌어올리는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몽펠리에는 수비 숫자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지만 은디아에가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파야드와 카즈리의 전개도 세컨드볼 지원이 부족해 단조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부르고, 신라, 아마비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커버와 수비 복귀 속도에 불안 요소가 남아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 실패로 인해 박스 앞 공간을 자주 내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브레스트가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해서 확실한 전술적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간격이 무너지면 공간 활용이 곧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픽은 브레스트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옹과 랑스의 경기입니다. 리옹은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활용하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라인 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전개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미카우타제는 박스 앞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서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셰르키는 좁은 공간 탈압박과 이선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는 포파나가 수비 커버와 공격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며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카제트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전술 응집도에는 큰 타격 없이 홈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랑스는 측면과 전방 압박에 무게를 두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간격 유지에서 반복적인 불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야리프와 자루리는 단독 돌파는 가능하지만 중앙과 연계가 끊기는 순간 전개가 단절되는 단점이 있고 중원에서 디우프는 압박에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소토카의 징계와 주요 부상자들로 인해 전방 마무리 완성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리옹이 점유율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해서 구조적으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 전환이 느려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는 열리고 박스는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응집력과 템포 조절 능력이 리옹 쪽에 확실한 흐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추천픽은 리옹 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잭슨과 마두에케를 활용한 측면 전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무드리크의 징계 결장과 은쿵쿠, 포파나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 조합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페드루 네투는 2선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연계를 이끌고 있지만 유럽 대회 원정 직후라는 일정 탓에 선수단 체력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 유지와 중원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리버풀의 빠른 전환 전개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측면에서의 살라와 디아즈, 그리고 각포의 침투, 조합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볼 회수가 가능하며 고메즈와 브래들리의 부상 이슈도 뎁스 자원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주중 일정 없이 체력적 여유까지 갖춘 리버풀은 첼시의 느려진 흐름을 정면 압박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고 있죠. 결국 이 경기는 체력, 전술 완성도, 공격 결정력에서 리버풀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우승까지 확정 지은 리버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 입장에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유럽 리그로 빡빡한 일정에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점에서 리버풀에서 승기를 내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리버풀 승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와 레버쿠젠의 대결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중원 블록을 견고하게 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다무가 최전방에서 수비 가담을 병행하고 있고 휠러와 에게슈타인이 중원에서 압박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그부스와 체레의 이탈로 인해 미드필드 압박 강도와 전방 전개 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측면 수비 범위가 좁아지면서 빠른 침투나 크로스 대응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중앙 빌드업과 측면 침투가 훨씬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드리히가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템포를 만들어내고 그의 패스를 받은 부엔디아는 적극적인 페네트레이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부엔디아에게 수비가 몰리는 동안 비르츠와 시크가 빈 공간에서 찬스를 노리는 구조도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키엘레, 사르코 등 일부 자원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핵심 전술의 완성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미드필더 라인과 측면 수비의 불안함을 레버쿠젠이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크고 공격 전개 구조와 결정력, 전술 완성도에서 레버쿠젠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흐름입니다. 추천픽은 레버쿠젠 승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AS 로마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AS 로마는 중원 장악과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무로도프와 도브비크의 투톱 조합은 활동 반경이 넓고 펠레그리니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절을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넬손의 부상 이탈이 있었지만 대체 자원의 기동력이 좋아 전력 공백은 크지 않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개가 특징입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집중력이 좋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소화한 직후라 체력 소모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벨트랑과 구드문드손이 공격에서 활약 중이지만 중원 압박과 측면 연계가 흐트러지며 템포가 느려진 흐름을 보이고 있고 라니에리의 징계 결장, 보베도도 콜파니의 부상까지 겹쳐 수비 전술의 유연성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력 저하 상황에서는 간격 유지가 어려워지고 AS 로마의 빠른 전개에 대응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홈 이점과 조직력, 전개 밸런스에서 앞선 AS 로마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AS 로마 승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라리가 에스파뇰과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에스파뇰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활용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푸아도는 전환 속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팀 전개 흐름의 핵심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로카가 템포 조율과 압박 유도를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활동량 기반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더욱 응집력 있게 작동하며 전방 압박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전개 구조입니다. 베티스도 최근 컨퍼런스 리그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르난데스와 안토니가 공격 전개의 중심이지만 전환 시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RT의 징계 결장으로 수비 커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후반부에 간격이 벌어지고 실점 위기를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체력과 전개 응답에서 에스파뇰이 구조적으로 앞서 있으며 특히 푸아도의 침투와 로카의 템포 조율이 살아날 경우 베티스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경기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 에스파뇰이 우세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픽은 에스파뇰 승입니다. 8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마인츠와 프랑크푸르트의 대결입니다. 마인츠는 수비 안정성에 최우선 초점을 맞춘 팀입니다. 최전방에는 버카르트와 이재성이 나서고 있지만 공격보다는 중원 밀집과 박스 근처 수비 조직 강화를 더 중요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벨이 템포를 조율하긴 하지만 전환 속도는 느리고 이엔츠와 라이치의 부상으로 수비 뎁스가 얇아진 점도 변수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수비 후역습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키티케, 크나우프, 바오야가 전방에 나서고 있지만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위치 선정과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운영이 중심입니다. 현재 마타노비치, 디나 에빈베, 괴체 등 다수의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전방 연계와 전개 속도에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며 안정 중심의 운영을 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과 팽팽한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신중한 운영에 집중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며 득점보다는 실점 방지에 초점이 맞춰질 흐름이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9번째 경기는 세리에어 볼로냐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볼로냐는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빠른 전개에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최전방 달린가는 제공권과 활동량 모두 위협적인 자원이고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는 2선에서 유기적인 연계로 공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에스타니, 은도에, 카살레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공격 전개 라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는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일디지가 징계로 결장하고 블라호비치와 밀리크, 코프메이너르스까지 빠지면서 전방 파괴력과 마무리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측면에도 윙백 한 명만 배치하는 구조라 볼로냐의 풀백 대윙어 조합과의 숫자 싸움에서 불리한 구도를 안고 있고 전개 템포 역시 느려지며 박스 근처 연계는 단조로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로냐는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한 전개를 이어갈 수 있고 유벤투스는 핵심 자원 이탈로 인해 공격과 수비 양쪽 모두에서 전술 완성도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 자원에 이탈이 있으며 특히 유벤투스의 경우 결장으로 인하여 더욱 수비를 단단하게 가지고 갈 흐름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리그앙 릴과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릴은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데이비드는 침투 움직임과 박스 근처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아크폼은 전방에서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랄소는 중원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볼 운반과 공간 창출에 능하지만 디아키테의 징계 결장으로 수비진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게다가 에단 은바페의 부상으로 세컨드 라인의 전진성도 떨어졌고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원 간격 유지와 수비 전환 속도의 일관성을 잃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중원 장악과 침투 타이밍을 통한 공격 전개에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9-1-2는 박스 안 침투와 연계 능력이 뛰어나고 그린우드는 전개 속도 조절과 탈압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하비우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조율하며 전방과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고 루이스 펠리페가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수비진은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전환 속도를 활용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릴 은홈에서 압박은 강하지만 간격 유지와 수비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내주고 있으며 마르세유는 전술 응집력과 전개 효율성 면에서 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하비우 그린우드 9-1-2 라인을 중심으로 박스 진입 타이밍을 지배하며 릴의 수비 구조를 흔들 가능성이 높은 매치입니다. 추천픽은 마르세유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